안녕하세요. 이게 한 과수원에서 길 가다가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색이 난 것과 안 난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쪽은 색이 굉장히 빨갛게 이쁘게 났고 이쪽은 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 안에를 좀 보면 여기 밑에 쪽으로 이렇게 보면 색들이 되게 안 났죠. 이쪽은 좀 색들이 빨갛게 났고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큰 차이는 품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뭔가를 더 어떻게 해서 색을 만든 게 아니고요. 품종의 차이가 있어서 색이 다르게 난 거다라는 얘기죠. 결국 색을 잘 낸다라는 거는 색이 잘 날 수 있는 품종을 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20% 정도는 내가 이제 비료를 어떻게 관리했느냐, 수세를 어떻게 관리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됩니다. 제가 이 사과를 일부러 손에 잡고 들춰보는 이유는 우리 이제 요 부분이,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칼릭스라고 하는 사과가 처음에 이렇게 성냥개비만하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꽃받침이 있고 이 위에 이제 꽃잎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렇게 꽃잎이 있고 여기에서 암술과 수술이, 암술이 이렇게 5개가 이렇게 나오고 그 옆에 이제 수술이 막 이렇게 해서 한 3, 40개가 나와가지고 꽃이 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과는 어느 부위가, 그렇죠, 바로 요 부분이 이렇게 굵어져 가지고 사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느냐,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여기가 배꼽이라고 부르든 궁디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똥꼬라고 부르든 간에 요 부분, 이 밑에 있는 엉덩이 부분, 요 부분이 착색이 잘 돼야 그래도 사과를 따서 놓았을 때 엎어놓든 뒤집어 놓든 맺히든 뭐 굴리든 뭐를 하든지 간에 색이 잘난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요 부분까지 노르스름 빨그스름하게 착색이 되면 어우, 사과가 제법 잘 익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밑에에서 위를 보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의 착색이 되었다라고 하면 반사필름을 깔았을까요? 안 깔았을까요? 정답은 반사필름을 깔지 않았어요. 그러면 반사필름을 깔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착색이 그림같이 이쁠 수 있느냐? 뭐 몇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첫째, 수형이, 지금 요거의 수형은 우리가 보통 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키우는 거를 세장 방추형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얘는 이거를 옆으로 더 이렇게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팔매트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옆으로 이렇게 층층이 1층, 2층, 3층, 4층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겹쳐지지 않게, 그래서 수형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품종입니다. 이게 품종이 MB 사과거든요. 그래서 사과 품종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우수한 품종이에요. 뭐 신문에 나오기로는, 그리고 뭐 이렇게 홍보하기로는 후지 이후에 나온 사과들 중에선 후지처럼 저장도 되면서 가몽처럼 달면서 약간의 새콤한 맛이 더 있어서 감산비도 맞고 이렇게 하는데 착색도 굉장히 잘 되고, 그래서 좋은 품종 때문에도 색이 잘 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원주님께서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색이 잘 난 이유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복잡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요 수형과 같이 맞물려 갑니다. 이 팔매트 수형을 유지하는 이유가 서로 겹쳐지는 거 없이 한쪽 평면에다가 담벼락처럼 사과를 구성해서
착과를 시키고 그럼으로써 굉장히 광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집중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뭔가를 뭐 뿌려서 그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디 견학을 가실 때 아우 뭐 뿌리셨어요?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나무가 오래됐나 안 됐나 그거를 보고 수형이 어떻게 되어져 있나 아 색깔을 내기 위해서 저렇게 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이파리나 과일 크기나 착과량이나 과수원에 제식되어 있는 방향이나 이런 거를 보고 아 이렇게 관리를 하셔서 색을 낸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하수가 뭐 뿌렸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뿌려서 색이 잘 났을 것 같으면 무언가를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뭐 비료를 줄여야 된다, 유박을 줄여야 된다, 질소를 어떻게 해야 된다, 겹치지 않아야 된다, 입닥이 뭐 하려고 해요? 그냥 뿌리면 색이 나는데 색이 날 것 같으면 입닥이 할 필요 없잖아요. 반사필은 뭐 하려고 깔고요. 품종 6종은 뭐 하려고 해요. 그냥 뿌리면 색이 나는데 그거 잘 안 돼요. 뭔가를 뿌려서 색이 난다라는 건 선생님 자녀가 제 자녀 얘기를 하면 되지. 우리 애 얘기를 하면 되지. 뭐 남의 애 얘기를 꺼내. 우리 집 애가 뭔가 공부를 하는데 과외를 붙인들 딱 보면 알잖아요. 애 큰 공부하는 걸.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한글 잘 모르고 남들은 막 더하기 빼기 하고 있는데 13, 14, 15, 17, 18 이러고 있으면 그건 이미 노력을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다른 거를 찾아줘야지.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과도 품종이 좋으면 색이 잘 나는 거고 품종이 좋으면 당도가 빨리 오르는 거고 품종에 따라서 신맛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거지 그걸 내가 뭔가를 더 어떻게 한다 라고 해서 그거는 되게 어려운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불가능하진 않겠죠. 사과를 뭐 어떻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수형은 요렇게 한쪽으로 갔고 그래서 여기에서 요렇게 지금 위로 이렇게 간 거예요. 이쪽도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갔죠. 그래서 요거의 간격이 보통 30cm 정도가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위로 올라온 게 한 1m 정도 키웠고 밑으로도 한 50cm 정도 내려오면서 착과를 시켜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냥 뭐 다축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플레이너 코돈이라고 해도 되고 2D라고 해도 되고 더블 구요라고 해도 되고 8축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이거 뭐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자 이거가 제가 이제 이 과수원을 가서 보고 놀란 것은 이게 지금 이제 3년 차예요. 3년 차인데 나무의 가지가 이제 이게 하나의 축인데요. 이 축들이 균일하게 어느 정도 수세를 유지하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목이 뭐냐? 라고 여쭈었을 때 M9이다! 라고 해서 더 깜짝 놀랐죠. 아니 M9으로 이런 수세가 가능하냐?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제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거를 해서 궁금하면 견학을 가거나 하셔가지고 견학이 뭡니까? 보고 배우는 게 견학 아닙니까? 보고 본인 밭에서 궁금한 거를 질문을 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지를 잘 굵게 일정하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었느냐? 그게 기술이고 그게 성패를 가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수형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수량 그리고 여기에 착과를 시키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위로 올라가는 게 없어서 착과량이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무도 키우면서 착과량도 유지시켜야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약간은 다르지만 왜 다르냐 하면 얘는 이 하단 부위 쪽에 착과량이 적은 대신에 이 지상 부위 쪽 위에 있는 축의 착과량을 많이 다른 거거든요. 여기도 이제 보면 이제 높낮이의 차이가 이런 식으로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수세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밭은 놀랍게도
이 사진에 나오시는 분의 과수원이 아니고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조성을 해놓고 이제 밭을 파르셔서 본인이 관리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하다 보니 기술 전수가 안 되죠. 팥을 산 사람이 마음이지 뭐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어려서부터 키우던 그거대로 가지가 않고 사신 분의 그거대로 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수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왜 관심을 가질까요? 우리가 바꿔보고 싶으니까. 그럼 왜 바꿔보고 싶으냐?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좋다라고 하는데 뭐가 좋은 거냐? 도대체 이걸로 바꾸면 뭐가 좋은데 고품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한눈에 다 사과가 보이니까 처지는 거를 딸 수도 있고 해서 고품질의 사과가 보인다라는 거. 사과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어떤 나리따 방식이나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혹은 고수고 고밀식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해서 나무를 키우면 굉장히 나무가 높이까지 올라가서 어려운데 지금 요거는 그 높이 하나가 올라갈 거를 2개, 3개, 4개, 5, 6, 7, 8개로 나눠서 낮게 유지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량이 적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나 그거는 또 이렇습니다. 널찍널찍 심던 거를 뭐 3m, 3.5m 이렇게 이게 3.5m 이렇게 심었었는데 3.5m였는데 이제는 뭐 2.5m 이런 식으로 심으면 1m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두세 줄 가면 한 줄이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수량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높이가 낮기 때문에 햇볕에 크게 가리는 게 없다라는 거죠. 지금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견학을 가는 과수원 중에서 이 다축이나 이축이나 이거를 잘 해놨다라고 해서 견학을 되게 많은 가는 곳이 있는데 물론 그걸 한국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수량을 많이 잡고 품질이 조금 떨어지지만 뭐 그렇게 하는 거. 이걸 높이 키우려고 이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네. 이걸 이래가지고 뭐 3.5m, 4m 이렇게까지 올려가지고 이 벽을 구성해가지고 다축을 재배한다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이 다축을 재배하는 의미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축이라는 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를 심어서 한 축이 올라간 거예요. 이거를 이제 2개로, 3개로, 4개로, 5개로, 6개로 이렇게 나누는 거를 우리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부른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평면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식 중에서 하나인데 나무의 가지를 이런 식으로 평면으로 구성을 하는 과수원이 또 저 멀티, 다축 이렇게 하는 과수원 옆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은의 이 회장님이랑 보은의 유 회장님이신데 각각의 이제 방식은 다르지만 2개가 결론적으로 지향하는 거는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평면에 사과를 단다라는 거죠. 사과나무를 보면 담벼락처럼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에 사과를 달고 품질을 유지해서 좋은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을 하면서 수량도 떨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왜 필름을 깔았느냐? 나무의 연차가 더 오래됐고 착색을 좀 더 완벽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그럼 왜 착색이 여기는 안 되었느냐? 왜 부족하다라고 본인이 원주께서 그렇게 느끼셨느냐? 저희가 봤을 때에는 괜찮은데 그건 이제 원주께서 더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저 사가 지금 적어도 MB인데 저거는 뭐 착색 수준은 이미 충분히 됐는데 일단 착과량이나 이런 거에서 혹은 비료를 줬던 거나 이런 거에서 이제 하단 부위에 있는 것들은 좀 색이 덜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해결하기 위해서 필름을 깔고 하는 농사 방법을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우리가 어떤 품종을 고른다라고 하는 게 재배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MB라는 품종, 시나노 골드라는 품종, 가목이라는 품종 이렇게 하면 어떤 수형을 선택을 하더라도 실패를 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색이 잘 붙거나 색을 낼 필요가 없거나 사비가 생겨도 괜찮거나 당도 자체가 높거나 이렇게 되면 아니 농사를 실패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실패하기도 어려워진다라는 거 두 개를 합치면 뭡니까? 그렇죠. 농사가 안정적으로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안정적으로 될까요? 당연히 착과가 잘 되고 당도도 잘 올라서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착색도 잘 돼서 비료 많이 안 쳐도 되고 이러면 특별히 태풍이 와서 다 떨어뜨려 버리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 크게 어려움이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게 과수원의 모습인데요. 10월 11일 정도쯤에 이건 이제 팔매트 형식이에요. 지금 보면 다 옆으로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나무에 줄이. 줄에서 이제 전부 다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농사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색깔이 났으면 뭐 어느 정도 있다가 편안하게 수확을 해도 되죠. 당만 오르고 뭐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그런 방식이 되죠. 지금 이거는 이 품종 자체는 여기는 이제 보은이고요. 이 품종을 아무나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홍천도 계약 재배를 통해서 이렇게 과수원을 만들고 있고 예산도 그렇고 지금 몇몇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제 이제 인터뷰 나온 걸 보니까는 한국에서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면적을 늘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사장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높은 단가로 수매만 돼서 잘만 되면 이것도 그 특이한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소수의 재배 농민들이 생산을 전담하고 이 품종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그 판권을 산 회사가 품종의 특허권을 산 회사가 전량 수매해서 유통시키고 하는 그런 방식의 특이한 사과가 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울러 이거를 더 잘 재배하기 위해서 기존의 수용에서 세장방충이라든지 나리따 방식이라든지 썬플러스식이나 이런 거의 방식에서 이제는 또 다축이나 이렇게 옆으로 팔매트 이런 식의 방식도 도전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품종을 고르거나 재배 방식을 선택을 하거나 할 때에 그렇게 되는 과수원을 한번 가서 보셔야죠. 네, 가서 보시고 그 가서 볼 때 제일 좋은 건 언젠가요? 꽃 필 때? 적과할 때? 도장지 제거할 때? 반사 필름 깔을 때? 수확할 때? 어디냐? 반사 필름 깔고 수확하기 직전에 요 사이가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그 사과가 잘 컸나 안 컸나, 착과량에 비해서 색깔은 나나 안 나나, 원주에 같이 있으면 돈 들이고 사과 한 개 맛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여쭤보고 사과도 한번 돈을 안 주면 그 새가 좋은 거나 뭐 띠띠리한 거 떨어진 거 이런 거 주워 먹게 되잖아요. 돈 10,000원 드리고 한 사과 2개, 3개 정도 좋은 걸로 따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야 이 사과가 5년 차에서 이 정도 크기에 이 햇볕을 보고 이렇게 이파리에서 이렇게 된 것들이 이런 맛이 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시기가 언제예요? 지금이죠. 이제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들 반사 필름 깔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원주에게 제가 가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과원주도 바쁘죠. 뭐 한가하시겠습니까? 바쁘시니까는 어떻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하고 기회를 잘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2축이나 4축이나 멀티나 이런 것들을 성공하고 8매트를 성공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배하는지 그런 노하우들을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일본의 야마나시랑 나가노랑 아오모리랑 해서 재배하는 농가들도 좀 찾아가 보고 농가에서 좀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멀티나 다축이나 이런 거를 하는 뉴질랜드에 가서 콕스베이 연구소에도 가서 좀 보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수학을 준비하고 계실 동안에 저는 우리와 비슷한 일본에서는 지금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는지 해서 이렇게 여지까지 한국에서 듣고 보고 배웠던 것들을 그리고 몇 년 전에 가보고 했던 것들을 또 이제 비교하러 갔다 와서 선생님들한테 좋은 자료로 다시 만들어서 달력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내년도에 강의 영상으로 쓸 자료도 확보하고 그렇게 올 계획입니다. 그 다음 달엔 또 뉴질랜드도 가고 그 다음 달에도 또 아마 뉴질랜드를 한 번쯤 더 가게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아유 사과 좋다. 좋은 사과 보시면서 혹시 이렇게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견학을 지금 시기쯤에 가다가 이렇게 멋진 마스원 있고 그러면 꼭 돈 갖고 가세요. 돈을 드리고 농가가 안 받으려고 그러면 밭에다 던지고 오세요. 그럼 농가가 그거 버리겠어요? 로타리 치겠어요? 그걸? 불사질을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남의 밭에 견학 가는 거를 그냥 남의 시간과 기술을 배우는 건데 그냥 뭐 같은 농민들끼리 가서 그냥 뭐 얘기하고 그러면 알려주겠지 뭐 하고 또 잘 안 알려주고 그러면 욕해. 아니 왜 남이 어렵게 배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분이 기꺼이 그렇게 막 와라 내 밭에 막 와라 아무도 상관없으니까는 그냥 와서 그냥 보고 배워라 라고 하면 그분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그 지역의 특산물 선생님 계신 지역의 뭐 마늘이나 인삼이나 뭐 이런 거를 뭐 아주 좋은 거를 이렇게 딱 갖고 가서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든지 그런 거를 잘 얻고 뭐 그러면 돈을 갖다 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